대주주 지분 35%를 보유한 JK인베스트먼트 대표 서연우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단상 위 네이비 정장을 입은 여자가 담담하게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청중석 삼열 남자가 의자를 붙잡으며 떨었습니다. 저게 무슨... 옆에 젊은 여자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대주주라고?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과장 부인 아니야?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단상의 여자는 흔들림 없이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건을 논의하겠습니다. 서류 맨 위에 M&A 최종안이 선명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평범한 가정주부가 어떻게 수조원대 자산가가 된 걸까요? 왜 남편 회사를 인수하려는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3년 전 11월, 연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보호자분은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연우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 민호에게 3번 전화했지만 문자만 왔습니다. 회의 중. 조금만 기다려. 환자분,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연우는 복도를 지나며 계속 입구를 돌아봤습니다. 민호가 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문 앞, 마취과 의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회의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진행할까요? 간단한 편이니까. 연우는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싸늘했습니다. 전신마취에 배를 가르는데 혼자였습니다.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연우는 민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분, 깨어나세요. 수술 끝났어요. 희미한 목소리. 연우가 눈을 떴습니다. 보호자, 왔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문자는 오셨는데요. 휴대폰 화면에 민호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 길어져서 못 갈 것 같아. 혼자 퇴원 가능하지? 택시비 보내줄게. 연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8시가 넘어 민호가 왔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피곤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수술 잘 됐어? 연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가방을 던지고 앉았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 사장님이 계속 붙잡더라고.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배고프지? 편의점에서 뭐 사올게. 병실 들어온 지 5분도 안 돼 다시 나갔습니다. 연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결혼 7년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따뜻했고 다정했습니다. 내가 먹여 살릴게. 편하게 쉬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당연해졌습니다. 민호가 도시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먹어. 나는 식당에서 먹었어. 그리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봤습니다. 밤 10시 민호가 하품했습니다.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서 먼저 들어갈게. 여기서 안 자고 가는 거야? 침대 좁잖아. 집이 낫지. 너도 혼자 쉬는 게 나을 거야. 내일 퇴원하면 연락해. 문이 닫혔습니다. 연우는 텅 빈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고 웅크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뭐지? 7년 동안 민호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연우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퇴원 수속을 밟으며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택시를 탔습니다. 집엔 민호가 없었습니다. 어제 나간 그대로였습니다. 설거지 안 한 그릇, 바닥에 양말, 소파 위 신문. 연우는 한숨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배가 당겼습니다. 의사가 일주일 물이 말라 했지만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밥은? 지금 하고 있어. 민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퇴원했으면 미리 해놓지. 배고파 죽겠네.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밥상을 차리자 민호가 한 숟가락 뜨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왜 이래? 싱겁잖아. 식사 후 민호는 거실로 가서 휴대폰을 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민호가 자기에겐 웃어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보며 저렇게 웃다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우는 설거지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변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연우는 배가 아팠지만 집안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가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회식이었어? 부장님이 계속 술 따르시더라고. 민호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봤습니다. 또 웃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준비한 저녁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주 연우는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2인분 15만 원. 지난 토요일 민호가 골프 간다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 휴대폰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카톡 알림이 떴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몇 시에 봐요? 발신자는 김지영 대리. 연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샤워 후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해야 돼. 저녁 늦을 거야. 또 프로젝트 마감이라서. 민호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에 들어왔습니다. 연우는 잠든 척했습니다. 술 냄새와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연우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연우는 민호 서재 서랍에서 호텔 주차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민호가 회의 간다던 날이었습니다. 연우는 영수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녁에 물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뭐 했어? 회의 있었는데. 왜? 어디서? 회사 회의실에서. 왜 그래? 민호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확인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알고 싶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연우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돈도, 경력도. 7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이혼하면 어떻게 살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불행해도 익숙한 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12월 어느 토요일, 민호가 또 골프 간다고 나갔습니다. 연우는 집에서 청소를 하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보자. 연우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자주 가는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민호 차가 없었습니다. 연우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골프장에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 거지?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서로 안전 확인용으로 깔아둔 거였습니다. 화면에 민호 위치가 떴습니다. 시내 중심가, 고급 호텔 근처였습니다. 연우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려 시동을 걸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1시간 후 연우는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민호 차가 있었습니다. 연우는 차 안에서 호텔 입구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옆에 젊은 여자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호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여자 어깨를 감싸며 뭐라 속삭였습니다. 여자가 깔깔 웃었습니다. 둘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연우는 차 안에서 몸을 숨겼습니다. 민호가 지나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다음엔 언제 봐요? 다음 주 수요일. 또 야근한다고 할게. 에이, 부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와이프 눈치 없어. 의심도 안 해. 여자가 또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부인? 집에서 살림이나 하지. 그게 다야. 에이, 불쌍해라. 둘이 킥킥거리며 차에 탔습니다. 민호 차가 출발했습니다. 연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치 없는 와이프,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자. 민호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연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자신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 7년 동안 민호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꿈 포기하고 오직 민호만 봤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연우를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편한 가정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연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렀습니다. 사랑 노래였습니다. 연우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샤워 후 나왔습니다. 어디 갔다 와? 집에 없던데. 연우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마트 갔다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도 매일 거짓말했으니까요. 민호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은? 아직 안 했어. 에이, 늦게 들어왔으면 미리 해놓지. 연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칼로 채소를 썰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을까요? 연우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연우는 칼질을 멈췄습니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전 결혼하기 전에 자기 모습, 뭔가를 할 수 있었던 사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였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연우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아침마다 민호 출근 준비를 챙기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하자. 천천히, 조용히. 연우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켰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인터넷을 열고 검색했습니다. 주식, 투자, 재테크. 화면을 보며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것들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다시 배우면 돼.
연우는 매일 공부했습니다. 민호가 출근하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고 기업 분석을 받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연우야? 서연우 맞지? 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현수 선배, 박현수였습니다. 대학 선배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뭐해? 그냥 공부 좀. 현수가 연우 노트북을 슬쩍 봤습니다. 화면엔 기업 재무제표가 떠 있었습니다. 오, 이거 아직도 관심 있어? 너 예전에 잘했잖아. 연우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취미로. 현수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해? 어디 다녀?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아, 결혼했구나. 근데 살림만 하기엔 아깝지 않아? 너 실력 좋았는데. 연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다 옛날이야. 현수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나 지금 투자회사 운영해.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해. 너 같은 사람 필요해. 연우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HJ 인베스트먼트 대표 박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마워. 생각해 볼게. 하지만 연우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보고 싶었습니다. 연우는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민호 몰래 자기 이름으로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 모았습니다. 1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자. 연우는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종목을 골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분석하고 공부했습니다. 첫 매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00만 원이 120만 원이 됐습니다. 연우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습니다. 됐어. 할 수 있어. 2달 후 150만 원. 3달 후 200만 원. 연우는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예전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연우가 노트북으로 뭘 하는지, 통장을 만들었는지, 주식을 하는지, 연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비밀을 갖고 있듯이 연우도 비밀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 연우는 이제 익숙했습니다. 저녁 먹을래? 아니, 됐어. 민호는 샤워하러 갔습니다. 연우는 민호 뒷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엔 울었을 겁니다.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더. 연우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이 됐습니다. 아직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연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1월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차가웠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연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연우의 계좌엔 5억이 있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억까지. 연우는 화면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해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연우는 박현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선배, 저예요. 연우. 오, 연우야. 무슨 일이야? 선배가 그때 말했던 거 아직 유효해? 현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투자 이야기? 네. 같이 일하고 싶어요. 며칠 후 둘은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현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했는지 봤어.
1년 만에 100만 원을 5억으로 만들었더라.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야. 실력이지. 너 예전 그 실력 아직도 있네. 현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같이 하자. 투자회사 공동 운영. 내 이름도 올리고 수익도 나눠 갖고.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직 안 돼요. 비밀로 해주세요. 왜? 아직 때가 아니에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숨은 파트너로. 둘은 악수했습니다. 그날부터 연우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민호가 출근하면 현수 사무실로 갔습니다. 기업을 분석하고 투자처를 찾고 전략을 짰습니다. 6개월 후 연우 자산은 30억이 됐습니다. 1년 후 100억을 넘었습니다. 현수가 감탄했습니다. 너 진짜 천재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 연우는 웃었습니다. 공부했어요. 매일. 사실 연우는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민호가 자는 동안 노트북을 켰습니다. 새벽까지 기업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우는 흥미로운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민호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곧 인수합병 대상이 될 거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연우는 민호 회사 경쟁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조용히 대량으로. 석 달 후 민호 회사는 정말 위기에 빠졌습니다. 민호가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대. 구조조정 들어간대. 연우는 저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 나도 잘릴지. 민호는 처음으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연우가 투자한 경쟁사 주식은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30% 상승. 연우 자산은 200억을 돌파했습니다. 연우는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이제 회사 만들어요. 회사? 네. 투자회사. 정식으로. 좋아. 이름은? 연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JK 인베스트먼트. 자기 이름 이니셜이었습니다. 서연우의 영어 이니셜 JK.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연우는 이제 500억 자산가였습니다. JK 인베스트먼트는 업계에서 주목받는 투자회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표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연우가 어디 가는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김지영과 만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분류는 계속됐습니다. 연우는 이제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민호 회사에 인수 제안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우는 현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그 회사 인수해요. 어느 회사? 제 남편 회사요. 현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진심이야? 네. 이제 때가 됐어요. 연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민호는 긴장한 얼굴로 집을 나갔습니다. 연우는 옷장에서 네이비 정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몰래 사둔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동안 집에만 있던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의장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앞쪽에 민호와 김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인수 기업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연우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연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주주 지분 35%를 보유한 JK 인베스트먼트 대표 서연우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민호는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임원이 속삭였습니다. 강 과장 부인 아닌가? 연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 인수합병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앉으세요, 강민호 과장님. 회의 중입니다. 냉정한 목소리. 민호는 주저앉았습니다. 연우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분석, 전략. 임원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JK 인베스트먼트담이네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연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우가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호 과장님, 연우야. 회사에선 호칭 지켜주세요. 상사와 직원 관계니까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3년 전부터요. 당신이 저를 수술실에 혼자 두고 간 그날부터. 연우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인사 발령 통보서입니다. 지방지사로 발령. 다음 주부터 출근하세요. 뭐? 김지영 대리는 과장으로 승진합니다. 김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요. 선택권 없어요. 거부하면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연우는 다시 민호를 봤습니다. 당신이 저를 눈치 없는 와이프라고 부를 때 전 재무제표를 분석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라고 비웃을 때 전 500억을 만들었어요. 연우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제가 누군지. 하이힐 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지영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하지만 민호는 듣지 못했습니다. 텅 빈 단상만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무시했던 여자가 서 있던 그곳을. 일주일 후 민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 발령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연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아요. 민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뭐가요? 모든 게. 내가 잘못했어. 너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민호는 울먹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너한테도 버림받고. 연우는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버린 건 당신이에요. 3년 전에.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연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복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었죠. 민호가 연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복수는 제 인생을 되찾아주지 못한다는 걸. 무슨 말이야? 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연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결혼 전 달랐어요. 일도 잘했고 꿈도 있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모든 걸 포기했어요. 당신이 원해서요. 나는 그냥 당신이 편하려고 저를 집에 가뒀어요. 그리고 저도 바보처럼 그걸 받아들였죠. 연우는 민호를 봤습니다. 하지만 수술실에서 깨달았어요. 이대로 살 순 없다고.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한다고.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어요. 투자 공부 사업. 복수하려고가 아니라 제가 살려고. 연우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1억이요. 1억? 당신 앞으로 보내드릴게요. 지방 가서 새로 시작하세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돈까지 줘?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요. 무슨 소리야? 전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깨닫길 바랐죠. 연우는 일어섰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다는 걸.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우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방 가서 열심히 하세요. 김지영 씨도 마찬가지고요. 너 진짜 대단하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했던 것 같아요. 진작 당당했어야 했는데. 민호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행복해. 꼭. 당신도요. 민호가 집을 나갔습니다. 연우는 닫힌 문을 봤습니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복수에서가 아니라 용서에서였습니다. 다음 날 연우는 회사로 갔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뭘?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요. 연우는 기획서를 펼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투자 교육. 저처럼 꿈을 포기했던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현수가 웃었습니다. 역시 너답다. 연우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6개월 후, 연우는 새 사무실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간판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투자 아카데미. 문이 열렸습니다. 첫 수강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부들, 직장인들, 은퇴자들.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서연우입니다. 연우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평범한 주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사람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배웠어요. 그리고 실행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든 것을. 수업이 끝나고 한 주부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전 고졸이고 경력도 없어요. 연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학벌이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지가 중요하죠. 주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해요. 희망이 생겼어요. 저녁, 연우는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연우야, 잘 지내고 있어.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연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와의 인연은 끝났으니까요. 또 다른 메일이 있었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 서 대표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원망했지만 이제 알겠어요. 기회를 주신 거였다는 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변하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전화했습니다. 연우야, 오늘 수업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역시 너 교육자 천직인가 봐. 선배, 전 이제 행복해요. 알아. 내 목소리 들으면 알아. 연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3년 반 전 수술실에 혼자 누워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연우는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여자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생님, 첫 투자 성공했어요. 10만 원이 12만 원 됐어요. 너무 기뻐요.
연우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세요. 연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없다. 기회를 못 만났을 뿐이다. 이게 연우가 배운 거였습니다. 자기도, 민호도, 김지영도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연우는 선택했습니다.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희생자로 살지 않기로, 그리고 이겼습니다. 민호를 이긴 게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이겼습니다. 연우는 코트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연우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할까?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아카데미를 확장할 수도 있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연우는 알았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쓴다는 걸,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연우는 미소 지으며 봄 거리를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